자, 문제 31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본 조정이란 자본 거래에 해당하나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의 가감 성격으로 자본금이나 그 다음에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자, 다음 중 자본 조정 항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본 조정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이익잉여금도 아니고 자본잉여금도 아니고 기타 포괄성인 누이도 아닌 뭐 나머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자본 조정은 이제 크게 이제 몇 개로 나눠져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 다음에 감자 차손, 그 다음에 자기 주식,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요렇게 대표적인 계정 과목이 4개가 있는데, 사실 요거는 전산 회계나 전산 세무회계까지만 얘기하는 것이고, 원래 같은 경우는요 몇 개가 더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문제에 딱 적혀져 있는 거 보시면은 뭐 미기여부 주식 배당금이나 아니면은 신주 청약 증거금, 요거는 회사 할 때 그거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긴 한데, 사실 이거는 거의 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뭐 투표사 아니면 거의 쓸 일이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배당 건설이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건물에 관련된 뭐 그런 건설 중인 자산 관련된 얘기인데, 말 그대로 그거를 배당으로 주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완성되기 전에 이제 미리 배당식으로 주는 거라 해가지고 뭐 배당 건설 이자라고 그렇게 부르긴 하는데, 사실 요 2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특별한 상황 아니면 거의 쓸 일이 없어가지고 요거 이름만 있다고만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2번하고 3번하고 4번 뭐 요렇게 이제 보시면은 자본 조정이 나오는 게 맞는 셈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매도하는 증권 평가이익입니다. 매도하는 증권 평가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는 자본 조정이 아니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32번 문제입니다. 문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3일에 11기 자본 항목과 관련된 주요 사항이 다음과 같을 때 2022년도 말 결산 시 주식회사 3일에 자본에 관한 보고 금액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입니다. 단 아래의 자료 외에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발생은 없다고 가정하고요. 이연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까지 고려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과 리을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를 보고 이제 입력을 하는 건데, 해당하는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기업 주식회사 3일은 2020년 초에 토지를 10억 원에 취득을 했답니다. 100만 달이기 때문에 100만원, 1000만원, 1억, 10억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10억이 되는 거고요. 이 토지는 2021년 말에 10억 2천만원으로 재평가되었고 2022년 말에는 10억 5천만원으로 재평가되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억에 대한 얘기는 재평가에 대한 얘기가 되고요. 근데 재평가를 보니까 가치가 지금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여기에 지금 2천만원만큼 여기 이제 가치가 올랐고, 현재는 이제 그러니까 10억 2천만원에서 10억 5천만원만큼 올랐기 때문에 3천만원만큼 요렇게 해서 가치가 올라간 셈이 돼요. 그래서 2천만원 올라간 거는 2020년 12월 31일에 대한 얘기고, 3천만원 올라간 거는 2021년도 12월 말을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022년 11월 11일 이사일을 통하여 3천주를 한 주당 만원에 취득했대요. 그러면 3천주가 3천주를 만원에 취득을 했다고 하니까 얼마냐면은 금액이 3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3천만원인데 이제 단위가 100만원 단위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30하고 100만원 요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숫자는 30하고 100만원, 그러니까 3천만원 요렇게 되는 거고, 요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은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은 30 요렇게 되는 거고, 자기 주식은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는 거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 올라가는 문제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750 그대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의 이제 마이너스 성격인지 아닌지는 제가 이제 문제를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자본금 마이너스 성격이다 하면 470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요거는 자본금에 계정 과목 처리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그냥 500으로 일단 놔둬보겠습니다. 500, 750, 마이너스 30, 30 요렇게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증가되는 요소이고요. 아니면 합계를 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밑에 한번 볼게요. 자, 합계네요. 자, 봅시다. 이제 아까는 제가 얘기했듯이 플러스 30이니까 합쳐서 적을게요. 50, 요거는 플러스 30이니까 130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거는 750 그대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자본금은 사실 실질적인 이제 변화는 처리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500 그대로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증가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자기 주식과 재평가 잉여금만 지금 증가한 상태고, 자본금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증가된 게 없어요. 그러면은 이에 해당하는 정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유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3일의 수익 관련 자료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당기 순이익을 구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당기 순이익을 이제 찾는 문제가 되고요. 당기 순이익은 요것만 잘 해주세요. 당기 순이익 만약에 찾는 문제다 그러면은 수익을 다 집계해 놓고 그 다음에 비용을 다 빼주시면 돼요. 그럼 당기 순이익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수익인지 비용인지 요거를 이제 먼저 보는 거예요. 자, 매출 총이익은 그 총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뺀 거 매출 총이익이 되고요. 요거는 그냥 놔둬주시면 돼요. 놔둬주시면 되고, 그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비용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급 상각은 우리랑 관계없고요. 법인세 비용 실질적인 이제 비용이 됩니다. 마이너스. 광고 선전비 비용 마이너스. 외환환산이 수익 플러스. 그 다음에 접대비 비용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매도하는 증권 평가이익은 요거 자본입니다. 그래서 수익 아니에요. 그래서 요 두 개 빼고, 자, 여기서 이제 비용을 총비용으로 이제 보자면 얼마냐면은 총비용 금액은 여기 이제 유형자 처분 손실, 광고 선전비, 법인세 비용, 그 다음에 접대비 요거 다 더해주면은 57만원이 돼요. 57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총수익 금액은 얼마냐면은 4만원이 돼요. 총수익 금액 4만원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빼줘요. 그냥 빼주면은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하는 총비용 얼마냐면은 순수예요. 순수. 총비용은 743이니까 53만원 정도 돼요. 53만원. 그러면은 여기 매출 총이 230만원에서 그 다음에 총비용 53만원만큼 빼주면 돼요. 그러면 얼마냐면은 230만원에서 53만원만큼 빼주면은 177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얼마냐? 라고 했을 때 177만원이더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셈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4번 문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 영업손익의 계산 과정에서 차감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입니다. 그러니까 차감되는 항목이 아닌 거를 찾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장기대여금에 대한 대소상각비, 요거는 기타의 대소상각비죠. 요거는 영업 외 비용이 돼요.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영업손익에 해당하는 거니까 아닌 거 찾는 거고, 본사 임차료는 판매비 관리비, 판관비, 복류세비, 판관비, 접대비도 역시 똑같이 판관비예요. 그러니까 판관비인 경우에는 영업손익에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영향이 가지만 영업 외 비용은 영업손익까지는 가진 않아요. 그래서 차감되는 항목이 아닌 것은 몇 번이냐면은 34번의 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교육센터와 관련한 건설 공사를 수주하였습니다. 해당 공사와 관련된 내용을
다음과 같을 때 2021년도 공사 수익이 계산 시 적용한 진행률은 얼마인가? 입니다. 요거는 제 네이버 블로그에다 아마 적어놨을 거예요. 해설을 제가 2문제 정도는 적어놨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거 나중에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한번 봅시다. 진행률을 이제 찾는 건데 이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총 도급금액 1200만원, 그 다음 공사원가 300만원, 공사수익 420만원. 그러면은 이익은 얼마냐면은 120만원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제 볼 거냐? 자, 그러면은 1200만원에 420만원만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자,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공사수익이 420만원에 총 도급금액이 1200만원이더라. 그럼 요렇게 계산하면 되죠. 420만원에 그러니까 1200만원만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수익인 거고 요거는 이제 총 도급이니까, 그러니까 도급금액은 내가 받는 금액을 의미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진행 기준이니까 내가 420만원 중에서 1200만원만큼 받았으니까 진행률은 얼마냐? 35%.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21년도 공사 수익을 봤을 때 35% 정도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6번 문제입니다. 다음 수익 인식에 관한 사례들 중에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1번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주식회사 부산소프트는 용산으로부터 급여 처리 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문받았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를 이제 주문받은 거고, 이건 무형자산이잖아요. 소프트웨어. 그래서 개발 대가로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수익 인식 기준이 당연히 이제 진행 기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진행 기준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를 하는 주식회사 서울커피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계속적인 용역을 제공한다. 주식회사 서울커피는 운영 지원 용역에 관한 수수료를 가맹점으로부터 수령할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사실 2번이 답이 아니거든요. 근데 정확한 얘기는 제가 요거를 지금 따로 적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고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번은 제일 나중에 할게요. 그 다음에 3번 무료 광고 회사인 주식회사 울산은 광주와 지면 광고 계약을 맺고, 그러니까 광고 계약을 맺은 거죠. 광고 수수료를 받았대요. 광고 수수료는 광고가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이제 수익을 인식한 걸로 돼 있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렇게 광고가 게재되어 독자에게 전달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 이게 맞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광고가 게시할 때죠. 그 다음에 4번 영화를 제작하는 주식회사 대구필름은 제작 완료한 영화 회계 탈출을 2022년도 11월 배급사인 주식회사 용산시네마에 1년간 상영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함과 동시에 수익을 인식했대요. 그러니까 영화를 제작할 때는 이제 상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대가를 받았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구필름은 상영권 판매 후 동 권리와 관련하여 추가 의무는 없대요. 왜냐 이미 상영할 수 있는 권리와 판매를 다 넘겼잖아요. 소유권 다 이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의무는 없어요. 왜 소유권 이전 다 했으니까. 용산 시네마 통제할 수 없어요. 당연히 소유권 다 넘겼는데 통제를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수익이 아니에요. 통제하는 순간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은 수차지 않는다. 맞는 얘기예요. 왜냐 소유권 이전이 됐으니까. 그래서 얼핏 보면은 4번이 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자, 2번에 왜 이게 정답이 아니냐면은 이제 가맹점으로부터 수령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용역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개점이 이제 완료되었을 때 수익으로 인식을 해요. 사실 이게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시점이 아니고 개점이 완료되고 그때 이제 대금을 요렇게 이제 수령을 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걸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개업하는 도중에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그 이용료 있잖아요. 그 이용료는 그 이용료를 요렇게 수취했을 때 수익으로 인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시점이 아니고
개점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그 대금을 받았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37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주식회사 3일에 기본 주당 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기본 주당 이익은 아스포시어, 즉 EPS를 의미를 하고요. 자, 여기에 당기순이익 중에서 그 우선주 배당금을 빼줍니다. 우선주 배당금 차감을 해줘요. 그럼 차감하고 거기에 이제 유통 이제 주식수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주냐면은 5천만 원에서 200만 원만큼 나눠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4만 주만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5천만 원에서 200만 원만큼 빼줘요. 나누기 4만 주. 그러면은 금액이 1200원.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근데 1250원이 정답이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에 해당하는 기본 주당 이익을 할 때는 반드시 우선주 배당금은 무조건 차감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차감을 안 했으니까 1250원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1250원이 아니고 무조건 그 우선주 배당금은 빼고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3일에 제11기 당기순이익과 자본금 변동사항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여기서 해당하는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는 몇 주인가? 입니다. 자, 밑에서 이제 보시면은, 일단 답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38번의 답은 4번이 되고요. 자, 요거에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5,900주입니다. 저도 이거를 이제 제 블로그에다 적어놨어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도록.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일단 무상주가 이제 지금 존재를 하잖아요. 무상주 20%만큼 존재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600주에 이제 40만 원이 취득한 거 요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요렇게 보시면 돼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봤을 때 기초부터 끝까지 12월 31일까지는 5,000주가 돼요. 5,000주.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초에서 시작하는 5,000주가 되고, 근데 6월 1일에 무상주가 있잖아요. 2,000주.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11월 1일에 이제 600주만큼 돼 있거든요. 요거는 그냥 빼주면 돼요. 2개월치 해가지고 빼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요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1월 1일에 5,000주는 이제 12개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할 때는 곱하기 12 나누기 11 해주면 돼요. 똑같이 5,000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1월 1일에 해당하는 600주는 원래 이제 자기 주식이라 빼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600주를 기간이 11월, 그 다음에 12월 해가지고 2개월밖에 안 돼요. 그래서 2개월 나누기 11 해줘요. 2 나누기 12. 왜냐하면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2개월이니까 요거는 주식수만큼 빼주면 되고, 근데 문제는 얘예요. 이 6월 1일 걸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우선주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문제에서 보시면은 무상신주의 배당 기산이 돼 있죠. 요거 원구주에 따른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1월 2일부터 적용해라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구주에 따른다는 뜻은 자네는 6월 1일부터 하지 말고 이 무상증자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적용을 하세요 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주 제가 잘못 적었네요. 1,000주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계산이 이렇게 돼요. 자, 첫 번째는요, 기초에 해당하는 이제 수량이 5,000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상주는 1,000주. 그러니까 이거는 배당 기산일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니까 1,000주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합치면 몇 주예요? 6,000주가 되죠. 6,000주가 되면서 빼기 자기 주식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빼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600주 곱하기 2개월치만큼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돼요. 11월하고 12월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얼마냐면은 이게 100주가 돼요. 계산하면.
그래서 100주가 되기 때문에 100주만큼은 이렇게 차감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배당 기산이 원구주이기 때문에 6월 1일이라고 해서 이 1000주를 7개월치만큼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7개월치 계산하면은 이거 답이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 기산이나 원구주니까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더해주고 이렇게 이제 자기 주식만 빼주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우선주는요? 우선주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주니까 말 그대로 보통 주식수를 얘기하니까 보통주만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 4번인 5,900주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9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현금 흐름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아닌 거예요. 현금 흐름표는 활동이 3개입니다. 영업활동, 그 다음에 투자활동, 재무활동. 그러면은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3번에 해당하는 정답이 됩니다. 개발활동 현금 흐름이 3번이 정답이 돼요. 자, 40번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더라도 중요한 거래는 현금 흐름표에 관련된 주석사항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음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의 유입과 유출 없는 거래로 가장 올바르죠. 자, 1번 현물 출자로 인한 유용자 취득. 요거는 그 현금 거래가 아니고 물건 거래죠. 그래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없는 건 맞아요. 그래서 유입도 없고 유출도 없고 그러니까 뭐 차이만큼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거는 제가 가정하지 않고 그냥 요 문제가 봤을 때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전환사채 전환사채 전환 이거는 사채를 주식으로 이제 변경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금이 나간 게 있어요? 들어온 게 있어요? 없죠. 현금이 들어온 거 나간 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거고 3번 연불구입이에요. 연불구입은 그 할부를 이제 장기로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요거는 돈이 들어온 거는 사실 뭐 보면 맞긴 한데 연불로 봤을 때는 대부분 미수금하고 미지급금이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실질적으로 들어오거나 나간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연불 구입에는 시점에서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은 연불 구입 시점에서만 봤을 때는 시점에서만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온 게 없고 나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제액이 딱 그렇게 있으니까 3번에 대한 얘기는 아닌 거고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유상증자. 유상증자는 무조건 차면에 보통예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본의 조달을 의미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예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이건 현금이 이제 유입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무회계 풀이해설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재무회계 풀이해설 자체가 이제 100% 다 맞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제가 해설이 좀 이상한 부분은 좀 참고해서 보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니까 제가 100%다 완벽한 해설을 못해서 좀 많이 죄송한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 회계관리 1급을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파트인 41번부터 80번까지는 세무회계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무회계 파트에서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2021년도 거를 보고 세법이 개정된 세법을 이렇게 이제 보아하니까 개정된 세법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쪽으로 이제 출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개정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만 따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세무회계 파트도 계속해서 보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괜찮다면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